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여러분은 식용유 하면 어떤 상표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해표 식용유 아닐까 싶습니다. 해표 식용유로 우리나라 식품업계를 평정해 재계의 떠오르는 별로 각광받던 신동방그룹이 해체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했던 창업주와 세칭 KS 출신이 2세 경영인도 이미 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 현직 대통령 아들과 혼사를 맺어 정경유착이 대명사로까지 불렸던 신동방그룹이 왜 폭망했는지와 이 그룹을 이끌던 신명수 회장의 집안은 어떤 가문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동방그룹 하면 해표 식용유를 떠올리지만 이 회사를 창업한 신덕균 회장도 우리나라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인 중 한 사람입니다. 신덕균 회장은 1909년 지금의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수산업을 하던 부친을 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경성고보에 진학해 민족학자인 장기영 선생과 최남선, 이광수 같은 기라성 같은 선생님을 만나 민족주의 사상과 상업보국의 기질을 배우게 됩니다. 일본 와세대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한 그는 잠시 고향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상업보국을 위한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마산항에 정박 중인 일본 화물선에 곡물을 싣는 것을 보고 곡물 사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 경제 대부분은 1차 산업인 곡물이 줄을 이룰 때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지원받아 부산역 건너편에 태평정미소를 차리고 본격적인 도정업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가 1935년입니다. 신덕균 회장은 미국 거래소에서 현미를 사들여 백미를 도정해 팔았는데 수익이 꽤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정미소를 7개나 거느릴 정도로 이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곡물왕이라는 별칭을 들었을 때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의식이 강했던 그는 몰래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번창은 해방 후 이루어집니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큰 정미소를 불화받아 도정업에서는 절대적인 강자로 자리매김합니다. 회사가 커지자 곡물사업 외에도 수산업과 탄광, 철강 공장들을 인수하며 사업 다각화에도 힘쓰게 됩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만드는 삼파역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트는 1966년 설립한 동방유량입니다. 신덕균 회장은 사업 본거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옮깁니다. 양철 공장인 고려강철을 사들여 이미 서울로 발을 들였지만 동방유량을 서울 영등포에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서울 시대를 연 것입니다. 신동방그룹은 동방유량 설립일을 그룹 창립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동방유량에서 그 유명한 해표 식용유를 생산해 우리나라 식용유 식습관을 바꾸게 됩니다. 동물성 위주이던 식용유 시장에서 100% 대두로 만든 해표 콩기름을 출시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해표 식용유는 주인이 바뀌었지만 현재도 이 분야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덕균 회장은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2세들에게 경영권을 이양합니다. 장남인 신명수 회장에게는 모기업인 동방유량을, 셋째인 신기수 씨에게는 건설업인 고려산업을 주고 분가시켰습니다. 둘째는 의사를 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덕균 회장은 본인이 아우를 딴 누런재단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소일하다 1999년 90세의 일기로 타계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이가 바로 그 유명한 신명수 회장입니다. 신명수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상대를 나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MBA를 마친 세칭 엘리트 2세 경영인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1967년부터 부친 밑에서 경영 수업을 차분히 받습니다.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경영 수업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1989년입니다.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식용유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증권업과 미국 통신사업 진출 등 적극적인 사업 다각화에도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명수 회장이 벌인 사업들은 그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벌인 통신사업이나 골프장 사업은 돈만 까먹고 별로 그룹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 당시 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이 장남 재헌 씨와 신 회장이 장녀 정화 씨가 결혼하면서 정경유착이 표본이라는 등 세간의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 두 부부는 10여 년 만에 파경을 맞아 많은 뒷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비자금을 맡겨뒀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져 사돈이었던 두 집안은 서먹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동방유란과 신 회장은 김영삼 정권 때 비자금 조사를 받는 등 경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신 회장은 1996년 지금까지 사용하던 동방이라는 그룹 명칭에 신자를 하나 넣어 신동방 그룹으로 개명해 제2의 창업선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때부터 고객 위주 사회공헌 합리적 경영을 앞세우며 사업 다각화에 매진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농그룹을 인수하려고 미도파 주식을 집중 매집하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미도파는 사실상 대농그룹이 지주회사로 미도파를 인수하면 재계 30위권이 대농그룹이 그대로 딸려오는 형태였습니다. 당시 미도파는 재계의 신사 또는 마당발로 통하는 박용학 회장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박용학 회장이 일가의 지분율이 약하다는 고리를 파악해 신명수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주식을 집중 매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열사인 동방 페레그린 증권을 통해 주식을 집중 매집해 재계에선 외국인들이 단순한 투자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동방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포착한 대농그룹에서 반격을 시도합니다. 박용학 회장은 당시 재계의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던 정주영 회장에게 SOS를 쳤고 정 회장을 위시한 다른 정경련 회원사들이 신동방의 적대적 M&A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농의 편을 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성원그룹 전윤수 회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성원그룹은 신동방과 손잡고 미도파 주식 매집에 나섰으나 전경련 회원사들이 돌아서는 것을 보고 대농 편을 들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신동방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미도파 인수에 실패하고 기업 경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현 헤럴드 경제의 전신인 내외경제신문과 코리아 헤럴드를 계열사에 편입하는 결과만 가져옵니다. 계열사였던 증권사인 페레그린 증권은 성원그룹이 가져갔고 대농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곧 밀어닥친 IMF 외환위기가 그룹 전체를 휘용돌이로 몰고 말았습니다. 미도파를 인수하기 위해 쏟아부은 자금이 족쇄가 된 것입니다. 결국 신동방그룹은 1999년 워크아웃 기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신동방은 CJ그룹에 편입되었고 해표 식용유는 사조산업이 인수해 현재도 해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농그룹과 성원그룹 역시 이 후유증으로 IMF 파고를 넘지 못하고 파산하게 됩니다. 한때 식용유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단단한 중견기업이었던 동방유량이 2세 경영인이 욕심을 내다 폭망하고만 우리나라 기업사의 아픈 과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의 학부와 미국 유학을 마친 2세 경영인이며 현직 대통령과 사돈을 맺어 부러울 것이 없었던 신명수 회장은 지난 2014년 대장암으로 고생하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인 73세를 일기로 영면하고 맙니다. 신동방그룹이 몰락에 대해선 경제사학자들이 지금도 연구 사례로 많은 논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신명수 회장 집안은 혼맥이 화려하기도 유명합니다. 신 회장의 부인이 부흥부 장관을 지낸 송인상 회장이 자녀 송길자 씨로 조성래 효성그룹 회장 부인 송강자 씨 언니이기도 합니다. 송인상 회장은 일남 4녀를 두고 있는데 그 집안은 정재계를 넘나드는 우리나라 최상류층 집안과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 병 없고 씨 없는 감자를 개발했다고 언론에 난 이그린 글로벌 신기준 대표가 신명수 회장이 차남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남은 여론조사 업체를 경영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인과 노재현 씨와 이혼한 신정화 씨는 생활용품 및 건강식품 등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주로 하는 HLMC를 소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은 이외에도 농수산물 매매업과 냉동, 냉장 창고업을 주로 하는 별도의 사업체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록 모기업은 망하고 회사를 이끌던 신명수 회장은 쓸쓸히 운명했지만 남은 가족들은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이 있듯이 결코 녹록치 않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신명수 회장이 살던 서울 성북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지만 실상 현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산이 미국상에서 출발해 식용유의 대명사를 만들었던 신동방그룹이 흥망성쇠와 이 회사를 창업한 신덕균 회장과 그의 아들 신명수 회장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신덕균 회장과 신명수 회장 부자는 당시 웬만해서는 누리기 힘든 학벌과 부를 가진 집안에서 태어나 순탄한 사업을 하다 한순간에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기업 경영은 결국 학벌도 집안도 아닌 운과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신동방그룹이 몰락을 통해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